땡땡대전입니다. 땡땡대전이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볼까요? 나경원 간사 거부한 추미애 법사위에서 선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제 법사위 진짜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장동혁 대표 대신에 법사위 간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간사 선임 자체가 안 된 상태예요. 왜 안 됐던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얘기 드리려 했는데 인사를 드릴 시간을 안 주셔갖고 그리고 회의도 해주시라고. 환영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 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그러면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법사위 현재 1인만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야당 국민의힘의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이걸 갑자기 또 빼가지고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갑자기 나경원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추미애 위원장님, 육선 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이 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의회 독재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간사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요.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마치 이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고서 저도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분위기가 거의 뭐 약간 살벌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처음에 나경원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전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실에 가서 안건 이거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추 위원장이 만남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전체 회의였었는데 회의에서도 간사 선임권이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조관들이 다 추나대전이다, 추나대전이다라고 했는데 조현삼 변호사님.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간사 선임 자체를 그냥 막은 지금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대전이 성립됐다고 또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까지 뭐 거창하게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가 중요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당연히 뭐 상임위 중에서 가장 상원급이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상임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까지 지내고 5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을 간사까지 선임할 정도인가라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통화 내역이 이미 나와 있는 바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원내 야당 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로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인가라는 부분을 짚어본다면 간사 선임 자체를 철회하고 새로운 간사를 임명하는 것이 원만한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 무슨 대전이고 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을 굳이 법사위에 간사로 두는 게 맞느냐, 국민의힘에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송경훈 변호사님. 남의 당 간사를 누구를 뽑느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전통과 관리에 현저히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는 대상인 피의자다라는 점만으로 국회에서 간사도 맡을 수 없다면 그것을 과연 민주당이 말씀하실 계제가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을 앉혀놓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인 국회의원들까지 법사위에서 포진한 가운데 그 사건 배당에 관해서 따져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로 불리는 국회의원이 5분이나 계시죠. 박균택, 양부남,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그리고 대통령실엔 또 누가 있습니까? 이태영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이장영 법무비서관. 이분들 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또 정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 문제가 있는데 그 헌법에 관한 주석서를 발간하는 부처인 법제처의 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적어도 임기가 끝나면 재판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의 변호인 출신들이 국회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요직에 포진하면서 이른바 베스트 11을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서 과연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사위 간사 선임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계제가 되겠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베스트 11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네, 지금 뭐 변호인단부터 해서 베스트 11이 쫙 포진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한테 뭐 이해충돌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 변호사님. 일단 앞서 말씀하신 뭐 김기표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전략 공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의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뭐 그 대통령실 내에 임명된 비서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더 이상 뭐 반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스트 11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적절하게 보여준 것이라면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과 지금 나경원 의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 여기에 거론된 모든 분들은 뭐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긴 했긴 하지만 네. 이번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다른 사건들이 아닙니다. 내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란과 무관해 보이는 의원들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충분히 선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물을 간사로 임명한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것인가.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안과 이 사안은 좀 다른 거 아니냐. 나경원 의원은 지금 현재 특검이 하고 있는 내란 관련한 뭐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그거랑 이건 다릅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법사위에서의 한바탕 뭐 전쟁 아닌 전쟁을 예상을 하고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 지금 초록색 재킷을 입었죠. 네. 근데 이 초록색 재킷, 나경원 의원이 초록색을 입은 건 좀 특별한 날이다. 라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언제 초록색을 입었느냐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전투복이다. 나경원의 전투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면 2019년 3월 10일 이때가 언제냐.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때. 요때 초록색 위아래, 요땐 진초록이었었어요. 진초록 위아래 정장을 입고 와서 그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연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했었던 그 불출마. 그때도 사실 진초록 이 재킷을 입었었다. 바지 정장을 입었었다. 다만 이제 이 2025년 4월 11일 땐 요 밝은 색이죠. 밝은 색. 어제 입었던 바로 법사위 입었던 그 옷.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요 밝은 초록색 이 재킷을 또 입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선 자신이 벌일 전투가 검찰개혁 공청회 건이나 아니면 특검 기한 연장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을 것 같은데 송 변호사님, 간사 선임부터 막힐 거는 약간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니냐.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허를 찔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국회 관례상 이런 일이 전례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예상 밖의 일이긴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법사위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허리가 뒤틀려 있습니다.
전전임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낙마한 이춘석 법사위원장부터 계속 이런 비정상적인 진행이 누적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육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국회 관리에서도 현저히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법사위의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추나 요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언론에서 추나 대전이라고 부릅니다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법사위의 비정상적인 의사 진행과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일종의 추나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요법을 시행하다 보면 네. 처음에는 이 허리에 손을 대면 악소리도 납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추나 대전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은 추나 요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처음에 악소리 나게 아프지만 이게 치료가 돼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조현삼 변호사님, 추나 요법이라는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추나요법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야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결정한 것은 나경원 의원을 이번에 간사로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사위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여당과 그다음에 범여권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치료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사실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들이대는 게 맞겠죠. 지금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내란과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관저농성에 참여했던 그 50명이 넘는 의원들과의 그런 문제, 당내 내부의 징계부터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치료의 대상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추나요법을 지금 하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또 세게 받아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어제 이 간사 선임권 자체가 안건으로 아예 이 추미애 위원장이 올리지 않으면서 큰 소리가 나고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좀 벌어진 건데 이 난장판에 기름을 부은 게 이 발언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나경원,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추나대전의 법사위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건이 후배리였어, 뭐랬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초선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말라고 하시네요, 왜 옆에서. 초선의원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옛날에 박정원 의원도 저보고 그랬어. 왜 초선의원한테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저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오선 의원이 초선도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군번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지금 제가 한바탕 정말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반말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받아치고 가만히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박지원 의원도 그랬어요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번이 어딨어라고 했는데 송영문 변호사님.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발언이 바람직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사실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래도 법사위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던 분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들어갔다면 박은정 의원이 큰 목소리로 뭔가 논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맞상대해 주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본인의 주장을 하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앞으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국회 문화는 엄연히 또 선수가 중요성이 있긴 합니다. 네. 3선, 4선 정도 돼야 중진으로 분류가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입지를 인정해주고 뭐 그런 문화들은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나경원 의원이 왜 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저 상황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 자체가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또 분명한 게 국회는 또 선수가 또 중요한 문화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좀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 법사위에서 초선들이 누구누구 있었나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법사위에 소속된 초선들입니다. 초선,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주당에서 김기표, 박균택, 이성윤, 박은정, 조국혁신당 박은정, 이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곽규택, 신동욱, 주진우 의원이 또 초선이다. 생각보다 또 초선이 한 절반 정도는 초선이 지금 포진해 있는 곳이 또 법사위다라는 건데, 근데 이 국민의힘의 초선인 곽규택 의원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도 나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 얘기하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셔서 제가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곽규택 의원님께서 왜 나한테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박근택 의원 똑똑히 알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세요. 초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 됩니다. 정확한 박지원 의원님의 워딩은 초선 의원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워딩이었다고. 그런 것은 비단 뭐 초선 의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재선 의원도 삼선 의원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 근데 지금 또 곽규택 의원 얘기에 따라서 저희 또 영상을 또 찾아봤더니 조현선 변호사님, 박지원 의원도 초선이 정치 뭐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전 그 두 분의 그런 발언의 뉘앙스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다르다.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앞서도 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국회 선수가 있고 국회 선수에 따른 관례가 있고 국회 내에서 상임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발언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 정치에 대해서 선수가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초선의 경우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게 연상이 되냐고 한다면,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내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내가 검사 해봤냐라고 그랬어요. 그런 권위주의 의식이 나경원 의원에도 전혀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면 5선 의원이니까 초선, 재선 의원보다 본인이 더욱더 위에 있는 건가요? 상하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모두 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만약에 초선 의원을 배출한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선 의원을 배출한 지역 주민들보다 뭐 부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모두가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표출했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과연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발언할 정도면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 행동을 해왔을 것인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오선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주위에 보여줬을 것인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다, 그걸 통과시켜야 될 관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주장 자체를 이번 하나의 발언으로 해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뭐 추나 대전 이것보다는 지금 뭐 초선 의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살짝 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이 지금 태남먼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 80일 열병식에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9시쯤서부터 사실 귀빈들이 속속 이제 도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대신 지금 열병식에 참석을 했죠. 지금 현재 이 배우자와 같이 입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 입장을 할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도 실시간으로 좀 물려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면은 저희가 어제 법사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법사위 그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가 지금 같냐 다르냐.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초선이 정치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와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는 좀
다르다라는 게 조현산 변호사님 말씀이었어요, 송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말을 제가 좀 풀어드리면 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회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국회에서 이렇게 상임위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안건 상정도 해주지 않고 상임위원장이 특정 교섭단체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은 초선 의원이니까 이제 국회 2년 차여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20년 가까이 있어봤는데 국회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에 현저히 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경원 의원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상황이 워낙에 격앙되어 있다 보니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이 대단히 무리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전날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당일에 와서는 결국에는 그 안건을 상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큰 충돌이 빚어진 것이고 사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정치 번역기를 좀 돌려서 풀어서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짧게 조선은 가만히 있어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걸 풀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간사 선임 자체도 안 올린 적은 없었는데 그거를 초선은 모를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하고 좀 지켜보세요라는 긴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안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